네,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무릎, 행복한 노후라는 주제로 퇴행성 무릎관절염 바로 알기라는 강의를 맡게 된 강남 유나이티드 병원 관절센터장 엄상화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무릎관절염, 흔히들 관절이다 이렇게 알고 계신 무릎관절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무릎관절염은 무엇이고 누구한테 발생을 하고 이게 또 생기면 증상이 어떻고 이렇게 생겼으면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치료가 끝나고 아니면 생기기 전에 예방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릎관절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무릎에 생길 수 있는 병 굉장히 많습니다. 운동을 하다가 연골판이 찢어졌어요 라고 하는 분들 많죠. 반월상 연골판 파열, 그리고 인대가 끊어져서 생기는 전방, 후방 십자인대 또는 측부인대 파열.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흔히들 이제 물렁뼈가 닳아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 이것도 가장 큰 무릎병 중에 하나인데 이것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책에 나온 내용 그대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면 연골, 그 주위의 뼈, 근육, 활액에 생기는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는 관절염이다. 말 들으면 어려워요. 연골, 퇴행성 변화. 가장 쉽게 생각하면은 관절이 나이 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골관절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뼈 끝에 붙어있는 물렁뼈가 세월이 지나고 마모가 되면서 조금씩 기능이 떨어지는 질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무릎 퇴행성 골관절염이 생기면 어떠느냐? 이건 어디 우리가 찢어지거나 다치거나 해서 그 상태로 질병이 고정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듦에 따라서 계속해서 조금씩 진행, 나빠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영화배우 모두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얼굴이 우리 늙어가듯이 사람들 몸에 있는 130개의 관절도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씩 마모되고 나이가 들어간다. 이것 때문에 생기는 병이다 라고 일단 크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면 모두 다 결국은 대부분이 겪어야 될 질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 나 말고 또 어떤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이 질병을 갖고 있을까, 관절염 얼마나 많을까 생각을 하는데 전 세계 인구 중에 6분의 1이 관절염 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따져서 보면은 5명 중에 1명이 관절염 환자라고 해요. 지금 방송 들으시는 어머니들 좀 속상해 하실 텐데 여자분 주위에 보세요. 관절염 앓고 계신 분들 이렇게 물어보면은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분, 어머니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3배 정도로 관절염 발생률이 높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여자가 살면서 한번 크게 겪어야 될 폐경이라는 요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라고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질병이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남 못 알아보는 치매, 물론 제일 걱정이 되시고, 두 번째 암, 걱정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의외로 관절염이 세 번째로 내가 나이 들면 관절이 망가질까봐 걱정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그 무릎 외에도 체중을 바꾼 허리를 딱 고추 세우고 있는 척추에도 관절염 생길 수 있고, 엉덩이 관절에도 생길 수 있고, 일 많이 하시는 분들 손가락 끝마디에 관절염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관절에 관절염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치료가 잘 안 되고 오래 방치할 경우에는 아픈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변형까지 오게 되니까 좋은 치료가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병, 무릎 관절염이 이제 나이 들면 생긴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 누구한테 잘 발생을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들어서 생기는 거는 다 알고 계시니까 이제 그 외에 어떤 게 더 위험한지 그림 보시면 편하실 거예요. 힘든 일을 오래 많이 하신 분들, 그리고 조금 비만, 뚱뚱하신 분들, 젊었을 때 어디 떨어지거나 운동하다 다쳤다거나 이렇게 사고, 다쳤던 분들이 관절염이 생길 가능성이 많으시고, 잘못된 생활습관, 쪼그려 앉아서 오래 일하시는 분들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이 관절염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릎 관절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있을까라고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관절염이 없는 건강하고 젊은 관절이란, 문제가 없는 관절이란 어떤 것이냐? 관절을 움직일 때 통증이 없어야 돼요. 안 아프고 무릎이나 팔꿈치 잘
처음부터 끝까지 구부렸다 폈다 잘 되고 걸을 때 힘이 빠지지 않고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봤는데 의사 선생님도 엑스레이도 깨끗합니다 라고 하면은 이게 나이에 비해서 젊고 건강한 관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굴도 뭐 나이가 같더라도 어떤 분은 젊어 보이고 어떤 분은 나이 들어 보이고 똑같습니다. 관절도 잘 관리하고 아껴 쓰면은 뭐 70, 80에 되셔도 40, 50대 관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관절염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꼭 말씀을 드려요. 구체적인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 그림을 먼저 좀 보시고 일단 첫 번째 아파요. 통증 있고 뻣뻣하고 소리도 나고 젊었을 때보다 다리가 O자로 좀 바뀐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증상들이 있어요. 병원에 오시는 제일 큰 이유죠. 통증, 아파서 오십니다. 관절염 처음 생기실 때 초기에는 많이 걷고 나면 좀 아프고 이게 좀 진행이 되면은 쉬는 동안에 앉아 있었을 때도 아프고 저녁에 주무실 때도 통증이 있고요. 다들 겪어보셨을 겁니다. 춥거나 날씨가 좀 굳으면 통증이 더 심한 경향이 있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뻣뻣함입니다. 자, 아픈 거 참고 약 먹고 해서 좀 괜찮아서 잠을 잤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무릎이 어때요?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고 뻣뻣한 증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30분 정도 물었다 폈다 하면은 이제 이 증상이 없어지는데 이게 조금씩 악화가 되면은 나중에는 무릎도 다 펴지지 않고 걷는데 조금 방해가 될 정도로 심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부종, 붓습니다. 무릎 관절 안에서 손상된 물렁뼈를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관절액이 이상 반응, 그러니까 누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흠집이 난 물렁뼈에서 아니면 계속해서 물이 부족한 줄 알고 몸에서 인식해서 무릎 안에 물이 빵빵하게 차게 됩니다. 그래서 염증이 좀 심하시면은 무릎에 이렇게 물이 차서 오셔서 병원에 가셔서 한두 번씩 무릎에 물 뽑아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관절염이 좀 진행이 된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소리가 납니다. 삐그덕 삐그덕 소리가 나요. 물도 빼고 약도 먹어서 증상은 좀 괜찮아졌는데 뼈 끝에 물렁뼈가 마모가 돼서 그 뼈끼리 부딪혀서 나타나는 소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증상, 관절 변형입니다. 물렁뼈도 닳고 그 옆에 그 밑에 있는 뼈도 손상이 돼서 어머니들 싱크홀 생각하시면 됩니다. 땅 밑에 있는 지반이 약해져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확 주저앉아 버리죠.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렁뼈 닳고 뼈 안에 조직들이 약해지면은 이제 걷다 보면은 계속 그 지반이 침하하듯이 조금씩 뼈가 무너져 내려서 겉에 보았을 때는 심한 O자다리, 지금 사진에도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무릎 사이에 주먹이 뭐 두세 개 정도 들어갈 정도로 벌어져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자, 본인한테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무릎 관절이 붓고 물이 찬다. 무릎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난다. 앉았다 일어날 때 굽혔다 폈다 하는 것이 잘 안 되고 계단을 특히 내려가는 게 힘들다. 걸을 때 아프고 절뚝거려진다. 앉아서 이렇게 자기 허벅지를 봤을 때 아픈 다리가 정상적인 다리에 비해서 가늘고 근육이 약해진 경우, 무릎뼈, 손가락, 마디뼈 굵어지고 만지기만 해도 아픈 경우, 갑자기 무릎에 힘이 빠지면서 주저앉는 경우, 겉에서 보기에 다리가 활처럼 휘어있는 경우, 오래 쉬고 있다가 움직일 때 관절이 뻣뻣한 경우, 요까지 항목에서 한 대여섯 개 이상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얼른 병원 가셔가지고 진단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쭉 말씀드린 증상이 처음에 느껴지시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 가셔가지고 진단을 받으셔야 돼요. 초기 치료, 상태가 크게 나쁘지 않으면 약 그리고 운동 정도로 회복이 되고 또 좀 심해져서 가시더라도 적당한 뭐 수술이라든가 주사 이런 걸로 치료가 되니까 반드시 증상이 있으면은 병원에 가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 이전까지 말씀드린 거는 환자분들 이제 집에서 느낄 수 있는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 그림을 같이 보시면은 우리 관절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려놨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나빠지는 건데 뼈하고 뼈 사이에 물렁뼈가 있던 것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부스러지고 그리고 사이 간격이 좁아지고 결국 마지막에는 뼈하고 뼈끼리 붙어버리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림 보시면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왼쪽 정상관절, 오른쪽 다쳐서 관절염이 심하게 진행이 돼서 퇴행성 관절염이 아주 물렁뼈 그리고 주변에 있는 조직까지 다 두껍게 변한 그림을 제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어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말이 있죠. 참은일 셋이면 살인도 막는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예전에 어머니들 굉장히 좀 아프셔도 많이 참고 병원도 안 가시고 그랬어요. 옛날에 야, 관절염이야, 어차피 오는 병이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온다, 치료 여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쭉 살련다 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고, 주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수술해서 오히려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기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안 받았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제는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관절염,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병이지만 천천히, 그리고 이게 진행이 됐을 때 발생한 상태에서 막을 수 있는, 생기지 않게는 못하지만 조금 천천히 치료받으면서 진행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그럼 이제 무릎 보는 의사들이 관절염 환자가 왔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아프게 해드려야 돼요. 잘 움직일 수 있게 해드리고 더 나빠지지 않게 초기 치료, 중기 치료, 말기 치료 이런 식으로 나눠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관절염 초기 치료 보세요. 이 그림 한번 보시면은 두 부부가 맨손 체조라고 있죠. 초기에는 어느 정도 간단한 약물요법, 그리고 물리치료 정도, 간단한 물리치료, 그리고 운동 정도를 얼마든지 치료하실 수 있는 상태입니다. 흔히 그러면 운동을 해라 그러면 관절에 좋은 운동, 제가 3가지 항상 권유드리는데, 수영, 그리고 평지 걷기, 집에서 하는 자전거, 이 3개가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나쁜 운동 뭐냐? 달리기, 올라가는 등산, 줄넘기, 이 3가지야 어차피 나이 드시고 하면 잘 안 할 텐데, 제일 문제되는 운동이 있어요. 탁구, 배드민턴, 이런 것들은 오래 하셔갖고 아파서 망가져서 오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탁구 동호회, 배드민턴 동호회 오래 하셔가지고,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굳이 이 운동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안 드려요. 왜냐면 그거 운동을 하심으로 해서 많이 이제 생활에도 즐겁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줄이시라고 이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새로 탁구나 배드민턴 할까요 라고 하면은 그건 이제 권유는 그렇게는 안 드립니다. 이제 중기 치료입니다. 사람이 바뀌었죠. 아까는 이제 부부가 나왔었는데 의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의사의 지시대로 주사를 맞든 수술을 하든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조금 약으로 치료가 안 되는 경우에는 무릎 안에 영양제라든가 소염제를 넣는 관절 내에 주사를 맞는 치료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조금 변형이 심해서 그걸 교정해주는 수술이 필요한 분들도 계세요. 자, 이제 완전히 다 붙었다. 아까 엑스레이 봤던 거 기억나시죠? 뼈가 떨어져 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붙어 버리면은 이때는 약물이나 주사로 치료가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걸어서 시장 가기 어렵다, 어디 간단히 좀 친구들하고 놀러 가기 어렵다, 이러시면 내가 굉장히 좀 중기 이상 무릎 관절염이 많이 진행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오른쪽 말씀드리는데, 그림 보세요. 수술복 입은 의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 인공관절 이런 치료를 좀 받으시면 이 단계에선 치료가 아주 잘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야 인공관절하면 뻗정다리 된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시고 많이들 안 하셨는데, 요즘은 많이 선전들 보셨을 거예요. 로봇 이런 것도 있고 수술 술기도 많이 발전되고 기구들도 많이 좋아져가지고, 힘들게 걷는 거 어려울 정도로 고생하시는 것보다는 수술하시게 되면은 훨씬 더 좋게 즐겁게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병원들 많이 가시고 주사들 많이 맞으시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말씀이 뭐예요? 야, 뼈주사 맞으면 안 된다. 뼈주사 맞으면은 관절이 다 녹아버린다는데 나는 주사 안 맞을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우리가 관절에 놓는 주사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뼈주사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주사, 우리 뼈 영양제, 관절 영양제라고 하는 연골 주사, 이렇게 2가지 있어요. 뼈주사가 있고 연골 주사가 있습니다. 뼈주사 이전부터 많이 썼고, 하얀색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소염 물질을 관절 안에 넣어주는 치료인데, 요거는 들어가게 되면은 아주 강력하게 염증을 가라앉히기 때문에 효과가 좋아요. 초기에는 반듯하게 안 아파집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여러 번 아니면 자주 맞게 되면은 이 스테로이드라는 물질이 염증만 갈아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구조물, 관절 연골도 조금 갉아먹게 되고, 주변의 인대, 심지어는 이 피부 밑에 색소도 변성되게 만들어서 색도 변하게 되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 수치도 올라가게 돼요. 이런 좀 합병증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제 연골 주사,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약물을 투여하는 건데, 끈적끈적한, 어르신들 생각하기에 윤활제
윤활유, 기름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시게 영양주사, 무릎에 연골주사 이렇게 맞는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연골주사, 히루안이라고 하는 그런 주사는 이제 뼈주사랑 틀리고, 뼈주사는 초기 증상 가라앉힌 데 도움이 되지만 자주 많이 맞으면 안 된다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주사 맞는 거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연골주사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안심하고 맞으셔도 돼요. 이거는 안에서 기름칠을 하고 충격을 흡수해주고 이제 보호하는 기름이다, 기름 영양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로이드처럼 이렇게 전신에 나타나는 부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연골주사 보통 이제 이전까지는 3번 맞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기술들이 발전해서 한 번에 다 맞는 주사도 나와 있습니다. 연골주사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하는 역할이 관절 안에 보충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충격 흡수하고 염증도 조금 제거해주고요. 그게 이제 그런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아픈 것도 조금 감소를 시켜줍니다. 자, 이제 치료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 제일 중요하고 오늘 제가 어머니들, 아버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제 예방입니다. 치료 어느 정도 끝났고 좀 덜 아파졌어요. 관절, 특별히 병원 안 다니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더 생기지 않게, 나이가 들어도 관절염이 더 생기지 않게 예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길게 한번 적어봤어요. 6가지인데 쭉 한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무릎을 많이 구부린 자세 피하고, 계단이나 언덕길은 피하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이용하기. 갑자기 많이 걷거나 운동해서 아플 때는 차가운 얼음 찜질해주고, 아니면 내가 관절염이 좀 오래돼서 만성, 계속 좀 자주 아프다 이러면은 따뜻한 찜질로 풀어준다 라고 생각하시고, 항상 운동 열심히 하시고, 신발은 편한 거. 마지막으로 체중, 어렵죠. 가장 어려운 거예요. 몸무게를 조금 줄여서 관절의 부담을 줄여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무릎 보는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자세가 양반다리, 그리고 쪼그리 앉는 자세. 왜냐면은 그런 모습을 보면은 무릎에 얼마나 많이 하중이 가고 나빠질지 뻔히 보이기 때문에 제일 안 좋습니다. 내가 무릎이 아파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아니면 앞으로 많이 좀 써야겠다 생각하시면은 앉아서 쪼그려 앉고 양반다리라는 건 절대 하지 마시고, 항상 의자에 앉아서 다리 쭉 펴고 계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 이런 분들 있어요. 운동 좀 하고 체중 좀 뺀다고 나 집까지 20층까지 걸어 올라갔다고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계단은 절대적으로 안 좋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운동하실 거면은 집 주변을 두세 바퀴 더, 몇 바퀴 더 돌다가 들어가시라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라고 꼭 말씀을 드려요. 계단, 특히 내려갈 때 무릎이 많이 구부러지고 체중이 무릎에 부하가 많이 가기 때문에 무릎 아프신 분들은 계단은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임영웅이라고 있는데, 이게 다른 노래에 비해서 좀 알려지지 않았는데 굉장히 좋은 노래가 있어요. 이분이 지금 아주 효자인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꼭 해드리고 싶은 노래가 있다 그래서.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2번이나 강조했죠. 계단 피하시고 엘리베이터 타시라고. 우리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임영웅이 이렇게 노래를 불렀으니까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계단은 피하고 엘리베이터 꼭 타고 다니십시오. 체중 조절. 여러분들 몸무게가 1kg가 늘어나면은 무릎에는 4에서 5kg 정도의 하중이 더 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5kg 늘었다 그러면 몸에는 20-30kg 쌀 작은 한 포대가 더 얹혀진 거랑 똑같으니까 체중 늘지 않게 조심하시고, 늘지만 않아도 잘했다고 칭찬을 해드려요. 그런데 이제 조금만 더 욕심을 부려보면은, 어머니 한 달에 한 1kg 정도씩만 우리 3개월 동안 3kg만 좀 빼보죠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논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 5kg 정도 체중 감소했더니 확실하게 관절염 늦추는 데 도움이 있고, 간단한 관절경 시술 한 거와 동일한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체중 조절 굉장히 중요하시니까 밥 조금씩만 줄이고 평지 걷는 운동 조금씩만 늘려서 체중을 조금씩 조절 좀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운동입니다. 야, 관절염 환자 무리하게 운동하면 관절 다 망가진다 라고들 많이들 하시죠. 또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럼 이제 운동을 하면 진짜로 관절에 무리가 가느냐?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운동을 해야
관절 주위에 근육이 강화되고 관절 대신에 주변의 인대라든가 근육이 대신 잡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망가진 관절의 기능을 주변 인대라든가 근육이 잡아줘서 관절 자체가 망가지는 걸 막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운동하면 어때요? 속도, 심장도 아주 건강해지고 전신 건강에 좋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오히려 조금 무릎 좀 덜 아프시면은 운동을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떤 운동이 좋은데요? 라고 말씀드리면 평지 걷기, 그리고 수영, 여러분 어르신들 아쿠아 많이 하죠. 제일 좋습니다. 아쿠아. 유산소 운동도 되고 근력 운동도 되고, 같은 동년배들끼리 모이시잖아요. 그럼 말씀도 하고 재밌게 논단 말이에요. 그걸로도 이 정신적인 환기가 되고 스트레스 줄어들면은 분명히 이제 통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훨씬 감소하게 됩니다. 평지 걷기, 수영, 실내 자전거, 요 세 가지는 꼭 권유를 드립니다. 요 화면 보시면은 앉아서 하실 수 있는 운동이 있어요. 1, 2, 3, 4 순서대로 하시면 되는데, 의자에 똑바로 앉아서 한쪽 다리를 90도로 쭉 펼쳐 보세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펼친 상태에서 발목을 배 쪽으로, 이 머리 쪽으로 쫙 당겨서 허벅지 앞쪽에 힘이 들어가게, 그렇게 하시면은 뒤가 쭉 당기실 거예요. 요거를 TV 보면서 편하게 그냥, 아니면 쉬시면서, 횟수, 시간 중요한 게 아니고 앉아 계시고 뭐 쉬실 때 생각날 때마다 많이 하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얼마나 간단해요. 기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앉아서 무릎 펴기, 이렇게 그림과 같이 좀 설명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그림만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무릎 쫙 펴서 무릎 발끝에 잡아서 스트레칭 해주시고, 누워서 무릎을 쫙 핀 상태로 다리도 좀 들어 올려 보시고, 조금 이제 회복이 됐다, 내가 좀 자신 있다 싶으시면 한 발로 서셔서 뒤에 다리로 무릎을 구부려 가지고 스트레칭 좀 해두시고, 그림이 3개가 나왔죠. 요거 따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줄여라, 뭘 줄여라? 체중, 움직여라. 어떻게? 규칙적으로 한 바퀴씩 꾸준히 도시고, 키워라, 뭘? 무릎 앞에 허벅지 근육을, 근력 강화 운동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관절염으로 앓고 계신 분들도 많고, 조금 이제 내가 관절기가 있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씩 참아가면서 지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것만 꼭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아픈 거 참지 마세요. 아픈 거 참으면은 이게 절대적으로 좋은 게 아닙니다. 조금 지나면 괜찮은데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괜찮아지지만 관절의 그 부분에서 다칠 수 있고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다 닳고 나면은 이제 통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닳기 전에 미리 약이라든가 주사, 물리치료로 더 닳지 않게 막아놔야 그 다음 단계, 더 나빠지는 단계로 막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아픈 거 꼭 참지 마시고, 두 번째랑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처방받은 약, 주사 꼭 챙겨서 맞는 게, 그렇게 해서라도 안 아프게 하는 게 첫 번째. 조금 나아지시면은 무리 주지 않는 운동, 평지 걷기, 수영 이런 것들 하시고, 안 아프고 통증 없고 잘 걸으면 뭐 해야 돼요? 놀러 다니세요. 뭐 놀러도 다니고 운동도 다니고, 즐겁게, 마음이 좀 즐거워야 관절의 통증도 덜해주고 앞으로 사는 데 있어서 내가 이제 무릎 치료 받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뭐 가실 때 기억이 잘 안 난다, 뭐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요 내용, 요 노래 한 구절만 흥얼거리고 가신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 한 강의에 보람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노래 한 곡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계단만